2025년 3월, 대한민국은 사상 최대 산불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경북 의성과 안동, 그리고 울산, 울주.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산과 마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은 순식간에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전국을 충격과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수십 명의 인명피해, 숱한 나무들과 집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을 품고 있던 문화재들까지. 숫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단지 자연재해로 남지 않았습니다. 건조한 대기, 예고 없는 강풍, 이 모든 조건이 맞물린 배경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산불은 우연한 재앙이 아니라 지구의 비명이자 기후위기에 타오르는 경고등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대가가 타오르는 산림과 숨막히는 연기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불을 더는 계절의 풍경쯤으로 넘겨선 안 됩니다. 이제는 기후 재난의 시대, 그 현실을 마주하고 대응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불길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예고된 미래를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권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 4천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경북 지역의 피해 면적은 약 9만 9천 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대형 산불은 이상고온과 강풍, 그리고 입산자의 부주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시작된 3월 하순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며 산불에 최적화된 기상 조건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지난 3월 기온이 7.6도로 평년 대비 1.5도 이상 높았고 상대 습도는 평년보다 낮은 날이 이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21일에서 26일 전국 평균 기온이 14.2도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여기에 순간 최대 풍속 20ms를 넘는 강풍까지 겹치면서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화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가 산불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양상으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은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경 산청군 시천면의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농장 운영자가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불씨가 마른 낙엽에 튀었고 그 불씨가 삽시간에 번져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불길은 지리산 자락까지 번지며 지리산 국립공원 일부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헬기와 소방 인력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뤄졌지만 산악지형과 거센 바람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산청 산불은 213시간 34분, 9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북 산불은 3월 22일 오전 11시 25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산불은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였습니다. 당시 경북 북부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m까지 기록하면서 불길은 인근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졌습니다.
불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동했고 강한 돌풍과 마른 날씨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산불은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일주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울주 산불은 같은 날 낮 12시 12분 울주군 온양읍의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비가 오면서 발생 6일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불은 도심에서도 발생했습니다. 4월 28일 대구시 북구 함지산 구분응선에서 시작된 산불은 이틀 동안 이어지며 대구 북구 일대를 재난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구 산불은 전국 대도시에도 산불의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불길은 지나갔지만 그 안에 남겨진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대피는 지체됐고 재난정보는 뒤늦었으며 대피소는 쉽게 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떠나지 못한 채 불 속에 남겨졌습니다. 사람이 뛰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져버린 산불은 유례없는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2025년 4월 1일 기준 사상자는 총 75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31명, 중상자 8명, 경상자 36명입니다. 특히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서만 26명이 숨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의성 2명, 안동 4명, 청송 4명, 영양 7명, 영덕 9명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대피 명령을 듣고 피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산불이 빠르게 번진 탓이 크지만 늦은 대피 명령과 부실한 대피 안내,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대피 체계가 인명피해를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대처가 늦었습니다. 건조와 강풍특보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피 명령은 지자체의 경계를 넘은 뒤에야 내려졌습니다. 산불이 번진 청송과 영양, 영덕 등 경북의 북동부 산간 오지마을은 진입로가 제한되어 있어 대피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신체적 능력이 약한 노인들이 대피 중에 차량이나 도로에서 숨졌습니다. 영덕에서 숨진 101세 노인은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집이 불에 타면서 매몰돼 숨졌습니다. 둘째, 재난문자 발송과 대피 안내가 미흡했습니다. 바람 방향이 자주 바뀌면서 대피소 안내가 여러 차례 바뀌었고 안동에서는 대피 장소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청송에서는 5시간 넘게 대피 관련 문자가 발송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졌고 대피소 위치도 자주 변경되어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영덕에서는 대피 장소가 30분 만에 변경되는 등 혼란이 심했고 이 과정에서 104명의 주민이 방파제에 고립됐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셋째,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에 맞춘 재난전파 체계가 없었습니다. 산간지역 노인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고 인터넷 접근도 제한적이어서 재난 문자를 적시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산불 상황 당시 이장과 주민들이 직접 이웃을 돌며 대피를 알리는 수준에 머물렀으며 영양군에서는 이장이 대피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화마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잘못하면 할머니도 못 나오실 뻔했죠. 일일이 이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 집마다 가가 두드린데 여기는 한 6시, 5시쯤 되면 저녁을 잡수고 주무셔. 그 얘기를 못 듣는 거야. 그래 이장님이 막 계속 와가 두드리고 그래 할머니 다 피시시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을 고려한 새로운 대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재난대응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대피 경로와 대피소, 취약계층 맞춤 대피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먼저 고령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피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신체 능력이 약하고 자력 대피가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한 선제적인 대피 안내와 더불어 긴급 대피 차량 배치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에게 재난 문자와 더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도 대피를 안내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독거노인 가구를 사전에 조사하고 지역 자원봉사자 혹은 공무원과 연계해 대피 지원 체계도 마련해야 합니다. 평소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민들이 대피 방법을 숙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주민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문자 하나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이 계셨는데요. 두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안 나오신 거야. 대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가서 제가 직접 가서 대면을 하고 대피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동네 뭐 서류들 뭐 각종 서류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회의록 같은 것도 다 있고 한데 이거 가지러 이제 돈 1,000만 원 가지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돈 1,000만 원보다는 생명이 귀하다 싶어서 쫓아 올라간 거죠. 실제 박기 이장은 마을 맨 구석집에 있던 부부를 끄집어냈습니다. 대피 후 곧바로 그 집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발생 지점의 기상, 지형, 연료인자를 고려해 산불의 방향과 속도, 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는 산불 예측 고도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 개발도 좋지만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은 아닐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다 굳이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러니까 산불 포텐셜이 현재 상태에 얼마가 되는가 하는 거는 기상청에서 나온 데이터 가지고 아주 간단한 계산만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얼마 정도 불까 하는 것도 지금 일기도 패턴이 다 나오긴 나오고, 일기도를 보면 어느 지점에 풍속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까지 다 나오는데 뭘 다시 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데이터가 없지 않아요. 데이터는 차고 넘치는 거죠. 그거를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전국에는 이미 6천여 개의 자동기상 관측망이 설치돼 있어 실시간으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등 기상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북 산불 발생 지역에는 의성 8개, 안동 17개, 청송 14개, 영양 19개, 영덕 12개 등의 관측망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일기예보용에만 머물며 재난 대응에 적극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기상청은 지역별 자동 기상 관측망 자료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25일 의성 산불 발생 당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에서는 모두 초속 15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관측됐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청송 주황산면은 이미 오후 5시 28분에 순간 최대 풍속 15.7m를 기록했는데 군은 야산에 불길이 번지던 오후 6시 51분에야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결국 오후 7시경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영양군도 산불 발생 2시간 뒤인 오후 6시 19분에야 대피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후 3시 28분부터 석보면은 초속 15m에 가까운 강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영덕군은 산불이 이미 도달한 이후인 오후 6시경 지풍면과 달산면 등 2개 면에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자동 기상관측망 데이터에 따르면 달산면에는 오후 1시 21분 이미 초속 15.7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영덕읍 역시 5시 20분경부터 초속 10에서 15m의 강풍이 지속됐고 5시 56분에는 바람이 초속 16.5m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영덕읍에는 대피령조차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주민 대피령은 오후 7시 30분, 재난문자는 오후 9시에야 발송했는데 9시에는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실시간 자동 기상관측망 데이터를 활용해 조기에 대피령과 재난문자를 발송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자동 기상관측망의 통합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산림청, 기상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자동 기상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 기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자동 기상관측망 데이터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공유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자동 기상관측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경보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초과 시 자동으로 재난문자, 마을방송, 대피 안내 앱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속이 초속 20m를 초과하면 강풍주의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방식 등입니다. 또한 인접지자체와 자동 기상관측망 데이터를 연계해 대피소 위치, 이동 경로, 안전구역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대응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협력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우선 대피 지역과 경로를 추천해주고 이를 지자체 재난상황실과 주민에게 동시에 전파하는 시스템으로도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재난 대응의 성패는 현장의 기상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자동 기상관측망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재난 초기 대응에서 지휘권을 갖는 지자체장의 산불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행 산불 대응 체계에서 지휘권자는 산불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지자체장, 도지사, 산림청장 등으로 달라집니다. 재난안전법 16조 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장이 산불 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시장 군수가 책임자로 안 돼 있어요. 그 산불 그 커맨더 과정을 받은 사람이 인력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를 자리를 맡고 동해안에 큰 불이 나서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생겼죠. 울진에도 큰 불이 나서 이제 제2의 산불 방지 센터가 생기죠. 그러면 요번에 남부에도 크게 났고 중부에도 크게 났으니까 권역별로 산불 방지 센터가 돼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커맨더가 돼서 컨트롤을 직접 해라. 그게 맞아요. 이번 산불로 나타난 인명피해는 우연히 발생한 참사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대피체계 허점과 사전 대비의 미비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런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대응 체계의 중심에 사람과 생명을 둬야 합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함께 수많은 주택을 태웠습니다. 경북 지역 주택 피해는 전소 3,618채, 반소 386채, 부분소 454채 등 모두 4,458채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이 1737채로 가장 많았고 영덕 1424채, 청송 770채, 의성 390채, 영양 137채 순입니다. 요 나가 있거든. 산에 요만큼 또 한 군데 불 붙고 또 좀 가까 또 요만큼 불 붙고 저 꼭대기 옆에 틈에 저는 막 하면 나무에 불 붙어 타고 올라가고 뭐 그랬어. 국가유산의 피해도 컸습니다. 사찰 5곳, 불상 4점, 누정 2곳, 가옥 15곳 등 모두 31곳입니다. 국가지정보물인 의성 고운사에 연수전과 가운루가 전수된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산불은 주민들의 삶터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주택은 잿더미로 변했고 교회, 창고, 공장, 농기계 등도 모두 불에 탔습니다. 탄내 가득한 마을은 사람의 흔적조차 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 주택 전소를 넘어 마을 전체가 사실상 소멸 위기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주택이 전소된 영덕군뿐만 아니라 안동, 청송, 영양 등의 마을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복구 비용 부담으로 재건을 포기하는 주민도 늘고 있으며 새로운 집을 짓지 못해 타지로 떠나거나 자녀의 집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말이 내 이제 없어질 것 같아. 젊은 노인네들이 있잖아. 한분 좀 돌아가시거나 뭐 짐 등등 다 있거든. 이 말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주택뿐 아니라 논밭, 비닐하우스, 배와 같은 농업과 어업 기반도 파괴돼 지역 소멸이 가속화될 우려가 큽니다. 고령화로 이미 위기에 있던 농어촌 공동체가 산불로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인 겁니다. 산불은 단지 삶의 터전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삶의 지속성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뭐 기구가 있나 뭐가 있나 그래 뭐그 농기구 자체가 불이 타버스니까 뭐 엄청 따져서 뭐 하지 뭐. 그래 농사 지금 못 많이 짓는 사람은 못 져요. 기계가 없어가.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절반이 배 타버잖아요. 절반이 타고 없으니까 배 안 타도 지금 좋은 상황이 없지요. 잡아오면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 자체가 없으니까 다 타고 없으니까 지금 생활하기 어렵죠. 경북 산림인접지역의 비상소화장치 부족은 막대한 주택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옥외소화전과 연결해 신속하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장비로 예방과 초기 진화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산림인접마을에 설치돼 소방 도착 전 주민의 초기 진화를 돕고 건조주의보나 강풍경보 시에는 사전에 물을 살포해 화재 확산을 예방하는 데도 활용됩니다. 강원도에는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6개 시군에 총 1,8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후 강릉시는 2024년 자체적으로 비상소화장치 31개를 추가 설치하며 주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 지역에는 이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산림 면적은 강원과 비슷하지만 설치 수는 458개로 4분의 1 수준입니다. 영덕을 제외하고는 안동 2개, 의성 5개, 청송 10개, 영양 1개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이 많은 산간 오지마을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상 맨몸으로 불길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비상소화장치를 서둘러 도입했더라면 피해 규모는 크게 줄었을 겁니다. 먼저 비상소화장치의 법적 의무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설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경북 경남을 포함한 전국 소나무림과 인접마을의 이격거리를 전수조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훈련도 필수적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산불 조심기간 의용소방대와 함께 주민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성 홍화설 마을은 매년 봄과 가을 2차례 자체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림인접마을의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법제화하고 예산 지원과 주민 훈련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며 예방 중심의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마을과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사람들은 불길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화를 어렵게 하고 인명피해를 부르는 더 큰 적은 연기입니다. 산 전체를 덮은 연기는 진화일기의 시야를 가리고 진화인력의 접근을 어렵게 합니다. 올봄 산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에서 산을 가득 채운 두꺼운 연기가 진화를 지연시켰고 결국 대형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산불 연기는 타오르는 나무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땅 표면에 마른 낙엽이 불길을 일으키면 그 아래 습기를 머금은 부엽토층으로 열이 전해집니다. 부엽토란 나뭇잎, 가지, 미생물의 사체 등이 쌓여 이룬 유기물층입니다. 평소에는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불 상황에서는 열의 반응에 연기를 뿜어냅니다. 연기에는 탄소 일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눈과 코를 자극하고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연기가 아까 보셨지만 그거의 90%는 수증기예요. 그런데 그 10% 안에는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녹스, 속스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냥 좀 견디는데 호흡기 질환자나 이런 분들은 엄청 위험해요. 나무의 종류에 따라 화재를 견디는 힘도 다릅니다. 참나무, 단풍나무와 같은 화렵수는 수분 함량이 많아 불이 잘 붙지 않는 반면 소나무와 잣나무 등의 침엽수는 송진과 같은 기름 성분이 풍부해 잘 탑니다. 침엽수는 이 과정에서 짙은 검은색 연기를 내뿜습니다. 연기를 제어하지 못하면 진화는 계속 미뤄지고 인력과 장비 소모는 불길 이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 지역의 부엽토를 산불 발생이 잦은 시기에 사전에 제거해 연기의 근본 발생 요인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연기 확산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헬기 진입 시기와 지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침엽수 지역과 화렵수 지역에 따른 맞춤형 연기 대응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같은 산이라도 나무의 종류에 따라 불과 연기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불 현장에서 연기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닙니다. 재난의 핵심이자 진화를 방해하는 실질적인 장애물입니다. 연기가 있는 한 진화를 장담할 수 없고 인명과 재산 피해는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불을 끄는 것을 넘어 연기까지 분석하고 대응하는 과학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불은 더 이상 계절성 재난으로만 볼 순 없습니다. 산불은 고온 건조하며 강풍이 부는 환경 속에서 점점 대형화되며 일상적인 재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 피해가 커지는 배경엔 명확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합니다.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이번 산불은 이례적인 고온과 강수 부족 이후에 발생했고 여기에 최대 순간 풍속 27m의 강풍이 불며 화마를 키웠습니다. 3월 하순 일주일간 경상북도의 기온을 분석한 결과 최고기온 평균 23.4도로 3월 최고기온 평균인 13.7도보다 약 10도 높은 초여름 기온을 보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35.4mm 증가했지만 강수 일수는 21.2일 감소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봄철의 감소가 뚜렷했는데 이는 겨울과 봄처럼 원래 강수량이 적은 시기에 비가 더 적게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올해 3월 하순도 평년보다 건조했습니다. 특히 21일에서 26일까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상대 습도가 평년 대비 15%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지난 겨울, 경북 지역은 평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강수 부족으로 바싹 마른 대기가 불쏘시개가 되어 피해를 키운 겁니다. 기후위기 현상을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 강수량은 증가하는 지역이에요.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는 일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비는 그동안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던 그 시기에 비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고 있고, 과거에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던 겨울하고 봄철에는 비가 더 오지 않는 이런 형태로 기후가 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바로 산불 포텐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수면 온도 상승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열의 대부분은 태양이 흡수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해양 온난화 속도는 196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비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바닷물 온도 상승은 점점 뜨거워지고 메말라가는 기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기후변화의 특징이 뭐냐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단연코 바닷물 온도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닷물 온도가 작년에 우리나라 주변에 30도 이상 올라갔어요. 갑자기 산불 감옥 얘기하다가 왜 바닷물 온도 이야기를 하냐면 그 바닷물이 대기의 순환을 바꿔요.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따뜻해지면 왜 북태평양 고기압 여름철에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결국에는 여름이 돼서 바닷물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 고기압은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쪽 해안을 포함한 우리나라 주변에 저기압이 통과하기 어려워집니다. 저기압이 있어야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고기압 세력권에 자꾸 이렇게 남쪽부터 이렇게 침식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물어지는 거죠. 땅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지속됩니다. 산불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계속해서 조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기압의 확장은 단순히 건조한 기후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는 지균풍이라는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두 기압 간의 차이가 클수록 더 강해집니다. 남쪽에서는 뜨거워진 해수면으로 인해 형성된 고기압이 북쪽으로 확장되고 북쪽에서는 북극온난화로 인해 시베리아의 찬 공기가 남하합니다. 이렇게 강해진 고기압과 저기압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에는 강풍이 불게 됩니다. 강풍은 산불 발생 시 불길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지균풍이라는 거는 고기압, 저기압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거든요. 기압계의 어떤 배치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특징 자체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고기압하고 저기압이 있으면 그 사이에서 불어요, 바람이.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압 가장자리로 바람이 우리나라를 자꾸 지나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북쪽에서 저기압 세력도 지금 세지고 있어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북극의 찬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행정안전부는 이번 산불이 초고속 산불이었다면서
불길이 어디로 번질지 파악조차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대응이 늦고 혼선이 있었던 책임을 단지 산불의 탓으로만 돌릴 순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북 산불을 계기로 구조적인 허점과 사전 대비의 미비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기후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종의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할, 이번 산불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죠. 맞아요. 너무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사실은 예경보 자체가 제대로 하기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에 대한 것을 막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그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갖춰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번 사안은 철저히 이렇게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고, 앞으로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이건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바닷물 온도 뜨거워지는 거 못 막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되는 거 못 막아요. 제가 이제 장기 트렌드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무슨 정말 스물스물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못 막아요. 그러나 산불과 같은 기후위기 재난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비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산불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남 산불 이후 산불 감시 체계 강화, 산불 예측 고도화 등 산불 예방 조치가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례적인 재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촘촘한 대비와 적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포텐셜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불이 났고,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허무한 거고, 그런 진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작은 실수가 있어도 큰 산불로 번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더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돼. 또 작은 어떤 그 개인의 의도적인 방화,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어. 라는 걸 또 약속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건 정부예요. 개인들의 채찍질을 받아가면서 기업들과 정부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를 개인들이 해줘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된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이미 지금 막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전에는 적응 문제인 거죠.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적응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2025년 봄, 대한민국은 커다란 불길과 마주했습니다. 산불은 삶의 터전을 태우고 오랜 시간 쌓인 숲의 기억도 삼켰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현장을 따라가며 대피 체계부터 기후 위기까지 우리가 놓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경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입니다.